새벽 3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멈추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가족 중 누구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망진단서는 준비하셨나요? 장의차는 부르실 건가요? 장지와 화장장 예약은 하셨나요? 그 모든 말이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오가는 것이라니 너무나도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장례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아픈 시간만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빈소를 예약해야 하고 누군가는 운구와 염습을 준비해야 하며 누군가는 조문객을 맡고 장례식장과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그날, 우리는 울 틈도 없이 수많은 행정과 절차에 몸과 마음을 내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3일장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건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군요. 장례는 누구나 겪지만 막상 닥치면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돈을 쓰고 상처받는 말을 듣고 형제끼리 마음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장례 절차의 핵심과 가장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찾아왔을 때 이 방송이 조용한 안내서가 되어 당신 곁에 남아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정성껏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뒤에 나올 절차 속에 숨은 주의해야 할 함정, 그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가슴을 찢는 울음도, 영화처럼 요란한 비명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멈춰버린 숨결,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눈꺼풀. 그 순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건 남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라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줍니다. 하지만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를 부르거나 112에 신고하여 응급구조사와 경찰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는 장례의 모든 절차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장례식장 예약도 화장장 접수도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빈소를 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병원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지만 지방에는 종합병원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 장례식장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가족과 친지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인지, 장례식장 시설은 청결하고 동선이 편리한지, 무엇보다 장례 비용이 합리적인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망 직후 장례식장 직원이나 장의사가 마치 도와주는 듯 빠르게 접근해와 급히 결정을 재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순간일수록 잠시 심호흡을 하고 가족 중 침착한 한 사람을 정해 결정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하면 바로 운구와 염습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운구는 고인의 시신을 현재 위치에서 빈소로 옮기는 절차이고, 염습은 고인의 몸을 정갈이 닦고 수의를 입혀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수의와 관, 제단 장식은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은 비용이 달라지기에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고인을 위한 마지막 공간이 장사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물건을 팔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정성껏 보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인의 종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의식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등 종파에 따라 예식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망 당일에는 너무 많은 선택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심 중에도 식당 예약부터 장지 선택까지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생전에 가족들과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심지어 어떤 수의를 입고 싶은지까지. 하지만 현실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부정한다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마주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순간 우리는 마음으로는 울지만 머리로는 분명해야 합니다. 장례는 사랑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혼란과 후회의 시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사망 확인과 빈소 결정이 끝났다면 이제 장례 절차의 가장 중심이 되는 3일장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례 방식은 3일장입니다. 첫째 날은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을 모시는 운구 및 염습을 진행하며 둘째 날은 문상객을 맞이하고 셋째 날은 발인을 하여 장지로 향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과 절차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염습 시간과 발인 시간, 화장장 또는 매장지 예약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화장장은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며 발인 시간을 잘못 정하면 하루를 넘겨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상객을 위한 안내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고를 알릴 때는 빈소 위치, 고인의 성함, 발인 시간, 연락처를 명확히 적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대개 상주는 큰아들이 맞지만 요즘은 장남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여 역할을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문상객을 맞이할 것인지, 누가 조물록을 정리할 것인지, 누가 식사와 음료를 관리할 것인지, 가장 힘든 시간에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계산하고, 누군가는 인사하고, 누군가는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장례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힘을 모아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고인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셋째, 종교의식이 있는 경우 장례 절차에 포함되는 의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불교의 연결식, 기독교의 입관 예배, 천주교의 위령 미사 등 의식을 주관하는 종교인의 스케줄 조정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럴 때 슬퍼도 되는 건가요? 눈물이 나는데 참아야 하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례식장은 울기 좋은 곳입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고인을 불러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 오열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울음을 통해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비워냅니다. 그러니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누가 더 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진심으로 작별을 나누는지가 진정한 이별입니다. 그리고 넷째, 장의차와 장지까지의 운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매장을 할 경우에는 묘지의 위치와 허가 여부, 묘지 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고 화장을 선택했다면 화장 후 유골함을 어떻게 모실지 납골 땅이나 산골 여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고인을 기리는 마지막 의식이자 남은 가족이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들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덜 아프고 더 단단한 사랑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부모를 여윈 후 3년간 슬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이별은 그저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아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허둥대지 않고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 절차의 마지막 날, 발인과 장지 이동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날 아침이 되면 장례식장은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뵙는 영정 앞에 서면 울음을 삼키던 가족들의 눈물이 차오른다 못해 넘쳐 흐르곤 합니다. 이제 발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정사진, 위패, 운구용관, 수해, 장의차, 장지까지의 도착 시간,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특히 납골 땅이나 화장장의 경우 지연되면 다음 예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장의차 예약과 발인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인의 시신은 대기해야 하고 화장도 지연되어 온 가족이 하루 더 병원에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발인 예배나 고별식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는
가족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라면 관 앞에 향을 올리고, 기독교라면 찬송가와 묵도, 천주교라면 신부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의식은 짧지만 깊습니다. 고인의 일생을 요약하고 남은 이들의 다짐을 담은 시간이 되죠. 셋째, 화장을 결정했다면 화장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화장 후 나오는 유골함을 볼 때 비로소 고인이 떠났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그 작은 유골함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 가족들은 다시금 눈물을 쏟습니다. 어떤 가족은 산골을 택해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납골 땅에 안치하며 한 구석에 이름표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고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는 일입니다. 생전에 나는 화장해서 납골 땅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고 싶다. 그런 말을 남기셨다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자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넷째, 모든 장례가 끝난 후 장례식장 비용 정산과 위로금을 받은 명단, 조의금 정리 등 현실적인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해야 합니다. 조의금이 적고 많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추모해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금전적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장례는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정표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퇴계 이황은 부친의 상을 마치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사흘이면 끝나야 하나 얘는 3년으로 마음을 단련한다. 우리가 지금 이별의 절차를 따르는 건 단지 죽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발인의 그 순간까지 모든 결정과 행동은 고인을 향한 마지막 예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길이 허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장례 절차가 무사히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장례 과정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진단서 한 장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망진단서는 기본적으로 5장 혹은 10장 이상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망신고, 은행 업무, 보험 청구, 부동산 상속, 연금 해지, 각종 명의 변경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발급은 병원에서만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 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장례 직후 정신 없더라도 꼭 여러 부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권유하는 패키지 상품에 무조건 동의하지 마세요. 슬픔에 젖은 가족들에게 장의업체는 편의를 명분 삼아 일괄적인 비용 견적을 제시하는데 이 안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항목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의 원단이 명주인지 일반면인지, 관의 재질이 소나무인지 합판인지, 제단 장식이 기본인지 고급인지, 이런 세세한 항목들이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격 비교를 하고 싶어도 마음이 급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이라 그저 권하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평소 장례보험이나 표준 장례 절차 가이드를 가족과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문상객의 조의금에 얽힌 불편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장례식은 애도의 자리이지만 돈이 오가고 명단을 남기고 나중엔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지 하는 계산이 섞여들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조의금 액수에 예민해지거나 섭섭함을 느끼는 가족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명단 정리와 투명한 기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수기장부를 이용해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정확히 적고 나중에 가족끼리 공유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의금은 금액보다도 마음을 담아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돈은 고인을 기리기 위한 것이지 남은 가족의 부담을 비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넷째,
장례 이후의 후속 조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말소, 건강보험해지, 자동차 명의 정리,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 등 고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되면 추후 과태료나 세금 부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식으로 이미 지친 마음에 행정 절차까지 밀려오면 감정적으로도 큰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례 이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족들과 나눠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과정 중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가족 간의 말다툼이나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누가 더 했느냐? 왜 내가 더 힘들었느냐? 조의금은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갈등은 장례 이후까지도 오래 남아 형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고인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남기고 간 건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장례는 죽음을 마주한 순간이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의식입니다. 죽음을 잘 마무리해야 삶도 단단해집니다. 그 시작은 바로 주의할 것들을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으며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게 됩니다. 장례는 단지 고인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거치며 남은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 있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가겠지.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이 방송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장례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이는 모든 행정적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빈소 결정과 운구, 염습의 과정은 시간과 장소, 비용을 정확히 조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나친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족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3일장의 시간표와 발인 및 화장장, 납골당 예약까지 모든 일정은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종교의식이나 고별식도 고인의 생전 뜻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례 후의 비용 정산, 조의금 명단 관리, 사망신고 및 각종 해지 절차까지 작지만 중요한 일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 사망진단서의 충분한 확보, 불필요한 장례 상품 가입, 조의금 갈등 예방, 행정 절차 누락 방지, 가족 간의 감정 관리까지 장례는 누구에게나 처음이며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기에 지금 이 방송을 통해 그 무거운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일은 결국 사랑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그날 마음은 슬프지만 절차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은 후회 없는 이별을 할 수 있고 고인은 존엄한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랑 앞에서 후회합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이별은 두렵지만 준비된 이별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되는 사랑입니다. 장례란 단지 죽음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혹은 남기고 싶은 이야기,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장 조용한 이별이 가장 큰 사랑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